남편이 바람을 피우면 아내의 가슴에 대못을 쾅쾅 박으니 가슴이 너무 아파서 무덤까지 안고 간다. 안녕하세요. 이한분 TV입니다. 바람도 부전자전, 아내는 입원 중, 남편은 바람 중. 아내가 병원에 2주 동안 입원을 하고 있는데 남편은 그 틈을 타서 짐승 같은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것을 옆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목격을 하고 그 사실을 전해 주었다면 아내의 심정은 어떨까? 이것은 상상조차도 끔찍하죠. 직접 당해본 사람만이 그 심정을 이해가 갈 거예요. 사람은 아프면 누구나 마음이 약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당시 남편은 바람을 피우면서 아내한테 수시로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묻고 남편의 이중적인 성격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바람둥이들은 아내의 임신과 출산, 그리고 아내가 오랫동안 집을 비우거나 오랫동안 질병과 싸울 때 그 틈을 타서 바람을 피운다는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론은 그들의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지혜롭고 현명한 아내가 가정을 지킨 이야기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아내가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2주 동안 입원을 했습니다. 간병인이 돌보고 남편이 수시로 문자와 전화를 하면서 당신이 입원하고 있는 동안 건강에 신경을 쓰라고, 집은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여보 내가 없어서 집안이 엉망이지, 언니하고 동생한테 반찬하고 집안 청소를 부탁을 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남편은 아내가 입원한 사이 바람을 피웠다? 아내가 입원하는 날 집 근처에 계시는 분이 보일러가 작동이 안 된다고 오셔서 좀 봐달라고 해서 방문을 하고 보일러 수리를 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주인이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하시고 가세요. 눈이 서로 마주치는 순간 사랑하는 여인이 만난 것처럼 첫눈에 뿅뿅, 누구 탓도 없이 타오르는 성욕을 참지를 못하고 순간에 실수를 저질렀어요. 남편이 오기 전에 얼른 돌아간다고 하니 남편은 지금 외국으로 출장을 갔으니 안심하시라고. 저는 이 소리를 듣는 순간 남편은 외국 출장을 자주 가니 젊은 여자가 남편의 품이 그리웠을까? 둘이 보자마자 원샷을 했으니 정말 나쁜 연놈들이죠. 이해가 안 가죠. 처음으로 동네에 있는 언니가 이 사실을 목격을 했습니다. 이웃에 있는 언니가 집 근처에 있는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을 하고 저런 세상에 나쁜 놈이 있나. 아내는 지금 병원에서 입원 중이고 그 틈을 타서 저런 몹쓸 짓을 하다니 날벼락을 맞아도 마땅할 연놈들이다. 가정 있는 사람들이 어쩌면 저렇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증거로 사진을 몇 장 찍어놨습니다.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퇴원을 하면 이것을 반드시 이야기를 해줘야지. 쉬쉬하면 안 되겠다. 저런 연놈들을 감옥에 갖다가 집어넣어야지 벼르고 있다가 아내가 2주 만에 퇴원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달려간 것은 이웃집 언니였어요. 본인도 남편이 바람을 피운 사실을 3년 만에 주변 사람들이 알려줘서 바람도 초에 확실하게 잡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막장 드라마가 된다고 해서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아내도 잘하는 여자라서 더 배신감을 느꼈어요. 너무나 어이가 없었어요. 나보다 더 젊고 예쁜 여자하고 바람을 피웠으면 자존심이 덜 상했을 텐데 바람을 피울 사람이 없어서 전연하고 바람을 피우다니. 세상에 바람을 피울 여자가 그렇게 없었나? 얼마나 급했으면 전연하고 바람을 피웠을까? 아내는 죽고 싶은 마음만 가득했습니다. 남편이란 놈은 아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는 동안 바람을 피우다니. 너무 분해서 방에다 부탄가스를 틀어놓고 마감을 하려고 몇 번 시도를 했지만 죽는다는 것이 두렵고 무서워서, 그리고 잠자고 있는 딸을 보고 있노라니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더랍니다. 엄마로 인하여 상처를 주지 말자. 미안하다. 딸 미안하다. 이 순간 남편은 외박을 하고 어디선가 뒹굴고 있겠지. 갑자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죽을 놈은 남편인데 내가 왜 죽어? 내가 죽으면 어떤 연놈 좋으라고. 악착같이 살자. 딸을 위해서라도 자살을 바꾸어서 읽어보니 살자. 그래 맞아. 살 각오로 바꾸니 세상에 못할 일이 없고 겁날 것이 없고 당당해졌다고 하네요. 그때 인생의 가치관이 확 바뀌었어요. 남편은 가면을 쓰고 생활하는 짓거리를 보면 분노와 욕지거리가 나오고 입에서는 험상궂은 말만 나오고 아내는 용기를 냈습니다. 여보, 당신 요즘 힘든 일이 있으면 솔직히 이야기를 다 해. 다 들어줄게. 당신한테 숨기는 거 하나도 없어. 지금까지 서로 믿고 살면서 그렇게 날 못 믿어? 내가 바람을 피우냐? 난 바람 소리만 들어도 기절하는 남자야. 하긴 시아버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스스로 자수를 할 때까지 기다렸지만 소식이 없어서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남편이 모텔로 들어가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누구냐? 발뺌을 하다가 그때서야 고백을 합니다. 남편이 바람을 핀 이유를 솔직히 말을 합니다.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고 해서 방문을 했는데 남편은 이런 기분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둘이서 눈을 마주치는 순간 무엇인가 홀린 듯 성욕이 작동을 해서 선을 넘고 이런 성적인 쾌감은 처음 느꼈다고. 그 여자도 이런 기분이 처음이라고 하면서 흔히들 말하는 속궁합이 딱 맞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당신이 입원하고 있는 동안 매일 만나서 성욕을 채웠다고 하네요. 미안하지만 당신하고 30년을 같이 살면서 성관계를 수없이 했지만 아무 재미도 없었고 이 여자는 생긴 것은 뚱뚱하고 보잘것없는 여자인데 성관계를 할 때는 묘한 매력이 숨어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이게 무슨 자랑거리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남자들이 여자들을 보는 눈은 다르다고. 아내가 가정을 지켰습니다. 아내가 가정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성적인 쾌락을 선택을 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라고 했더니 가정을 선택을 한다고 해서 용서를 해 주었어요. 시아버지는 결국은 가정을 버리고 성적인 쾌락을 즐기다 노후에는 폐가 망신을 하고 객사를 했습니다. 바람도 부전자전이다. 시어머니도 한마디로 불쌍했어요. 시아버지가 신혼 초부터 바람을 펴서 죽을 때까지 마음고생을 시켰으니 그런 가정 환경에서 절대로 아버지처럼 바람을 피우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를 하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 아내의 가슴에 대못을 쾅쾅 박으니 가슴이 너무 아파서 무덤까지 안고 간다. 애비야, 아버지를 절대로 닮지를 말거라 하시면서 유언까지 남긴 시어머니였어요. 그런 남편이 시아버지처럼 똑같이 바람을 피우고 있으니 못된 것은 다 닮았는가 봐요. 아내는 웃으면서 아들이 없어서 천만다행이라고 하네요. 여러분, 바람도 초에 확실하게 잡아야지 쉬쉬하면서 질질 끌려가면 막장 드라마로 흘러갑니다. 여자와 무는 바람이 속까지 100% 들면 폐기 처분을 받아주는 것도 없고 재활용을 하는 것도 바람이 조금 들었을 때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